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제60화 촌음시경입니다. 마디촌, 그늘음, 오를시, 다툴 경이 되겠습니다. 마디촌은 길이 단위로 약 3.03cm 정도 되고요. 손의 한 마디 정도 길이라서 길이 단위로 말할 때는 치로 읽기도 합니다. 열치가 한자가 되니까 한자가 약 30cm죠. 음은 그림자를 뜻하는데 해그림자가 한치 옮겨가는 것을 이렇게 촌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촌음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자를 번역하자면은 이 촌음, 즉 짧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 맞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선 사자 척벽 비보와 함께 하여 풀이하자면은 한자되는 옥구수를 소중히 여기지 말고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학을 직재성한 남송의 대학자 주자의 권학문에도 시간의 소중함을 말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소년이로 학난성.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나니 일총광음 불가경.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미각지당 춘초몽. 연못가의 봄풀은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했는데 계전오엽 이추성. 섬돌 앞의 오덕잎은 이미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이 식구에서 이 일천광음이 바로 이 촌음을 말합니다. 잠깐 결음을 피우면 시간은 어느샌가 저 멀리 달아나 버리니 부지런히 학문에 힘쓸 것을 당부하는 구원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디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손목의 맥박이 뛰는 자리를 그린 지사문자입니다. 이 금문자형을 보면은 이 또자가 있죠. 그리고 이 또자 아래에 획이 하나 있는데 이는 손목의 이 맥자리, 맥점을 가리키는 이 획이 되겠습니다. 보통 길이를 논할 때 이 손바닥에서부터 이 맥점까지의 길이를 약 1촌이라고 하는데 이는 약 한 3 내지 4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길이가 손가락의 한마디 길이와도 대충 비슷하기 때문에 마디촌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디촌의 의미는 마디, 조금, 헤아리다, 길이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디촌은 일정하게 뛰는 이 맥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규율, 규칙, 법도라는 속뜻을 갖고 있고 구성자로서 이 마디촌이 들어가면 대부분 규칙적이다 또는 어떤 법칙, 법령을 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 자는 그늘음입니다. 이 자는 언덕부와 이제금 그리고 이 구름문의 합자로 되어 있죠. 이 언덕부에서 부는 사실 이게 자부변인데요. 자부변은 이 언덕부가 변해오는 경우 간결하게 적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언덕부는 높은 언덕을 표현하기 위해 언덕의 경사면을 올라가는 발판 형태의 홈을 그린 자형입니다. 석기시대 거주지는 산기슭 동굴이 많았는데 산기슭을 오르기 쉽게 여기 경사지에 홈을 팠습니다. 언덕부는 이 계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계단 형태는 소전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자형은 처음의 의미는 경사지 혹은 거주지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언덕이라는 의미로 발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언덕부에는 거주지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언덕부는 그 의미가 언덕, 산, 높다, 많다, 살찌다 등 이 높고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금은 이제 이 덮개와 이 덮개 안에 뭔가가 갇혀 있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자형은 이 바구니를 이용한 이 사냥법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자형의 처음 의미는 덮치다 또는 가두다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이제 지금을 나타내게 된 자가 이 이제금자가 되겠습니다. 자형은 건문과 소전을 거쳐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은 이 각골 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름무는 하늘에 피어오르는 이 뭉게구름을 표현한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하늘을 뜻하는 이 수평 획이 있고 그 아래에 이 뭉게구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무는 그 의미가 구름, 이 하늘, 뜨다니다, 운행하다 또는 피어오르다, 성하다는 뜻이 있고요. 이후 자형은 이 말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는 말이라는 것이 구름처럼 공기 중에 떠도는 것이라는 이 풀이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언과 이 구름언은 이 소전 형태를 보면 조금씩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언의 피휘자로 구름운이 사용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후로 보통 이 운이라고 하면 이르다, 일컫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게 되고 구름이란 뜻은 다시 달리 나타내기 위해서 기상현상을 뜻하는 이 비우자가 추가된 이 구름운이 소전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늘엄은 사실은 이 변양자와 대비되는 자형이죠. 변양자를 보면은 이 언덕이 있고 이 재단이 있고 날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 의해서 이 햇살이 이렇게 이 재단 위로 내리쬐다는 표현을 한 것이 변양자입니다. 그늘엄은 이 언덕 위로 이 구름이 덮여 이 그늘지고 있음을 표현한 자형인데요. 그런데 이 그늘엄의 처음 이 건문 형태를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늘이라는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덮단에 이제 금자가 있고 술병을 뜻하는 이 당류자 그리고 물숫자의 조합입니다. 풀이하자면은 이 물을 병에 담아 이 가두었으니 그 속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는 물숫자 대신에 이 언덕부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덕 위로 이 구름이 덮었다 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어두워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소전에 쓰는 기상현상을 뜻하는 이 비우자가 이 구름운에 추가되면서 소전자형도 구름을 뜻하는 이 비우자가 있는 형태로 표기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늘음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형을 좀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기석음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날이 흐리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이 비우자가 들어가 있는 이 그늘음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이 형태의 그늘음은 지금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늘음이 뜻하는 바는 그늘, 응달, 응기, 그림자, 어둠, 날이 흐리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이 오를시 또는 이 이시자입니다. 이 자는 이 날일과 발을정의 합자로 그려주고 있습니다만은 각골자를 보면은 이 날일자와 이 발지자 또는 이 거칠지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일은 해를 그린 상형문자라고 예전에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해, 태양, 햇볕 또는 해가 떠 있는 시간, 즉 낮 동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칠지는 이 발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자형은 멈춰 서 있는 발로 해석해서 움직임을 멈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자형에는 거치다, 멈추다, 도달하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구성자로서 이 발지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발의 기능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어디를 가다 혹은 밟다는 발의 기능을 강조한 이 발지자가 됩니다.
오롤시의 이 각골자는 이 날일자와 이 양발을 그린 자입니다. 이는 양발로 볼 수도 있고 여러 발, 즉 여러 사람들의 움직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은 밝은 곳을 의미합니다. 즉 이 밝은 곳으로 이 발길들이 향했다는 것으로 그 행위가 옳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 심리에는 이 밝은 곳을 찾아가는 것은 이 밝은 곳이 행복한 장소, 다툼이 없는 곳을 의미하고 어두운 곳은 무서운 곳, 숨기고 싶어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사람 심리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왔으리라 생각됩니다. 건문에서 이 밝은 곳을 향하던 이 발걸음들은 바른 길을 인도하는 이 성인 앞으로 모이는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 아들자 형태의 사람이 있고 그 머리 부분은 이 밝게 빛난다 해서 이 날일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자에는 이 위대한 인물 혹은 이 스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등에서 보듯이 위대한 인물을 뜻하는 존칭으로 아들자가 사용되고 있죠. 따라서 이 건문자형은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 성인 앞으로 모이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이 선지자를 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전에 와서는 다시 아들자 형태는 없어지고 날일자와 올바르다는 이 발을정자의 조합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밝게 빛나는 이 올바른 길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오를시는 원래 의미가 옳다, 바르다였으나 차츰 이것, 여기 등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자행이 이 발 앞에 놓인 것을 나타내었다고 풀이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므로 이것, 여기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오를시가 뜻하는 바는 이것, 여기, 옳다, 바르다, 바로잡다, 다스리다, 이해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다툴 경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설립자 그리고 맏형의 조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응과 사람인이 상으로 결합된 형태입니다. 말씀응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나타내는 회의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구자가 있고 위에 가시가 있습니다. 각골에서 나타나는 이 화살표 형태는 방향을 지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 가시로 이렇게 찌른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입에서는 아프다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 말 등을 의미했습니다. 입을 찌르던 이 가시는 나중에 단독자형으로서는 이 매울 신자가 되죠. 사람이는 이 사람의 이 옆모습을 그린 자형으로서 한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자형이기도 합니다. 사람인이 뜻하는 바는 사람, 인간, 남자, 백성, 신체, 일꾼 등이 되겠습니다. 다툴 경은 이 두 사람이 소리 높여 말싸움을 하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는 소리를 뜻하는 이 말씀은이 사람의 이 머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서로 소리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형에서는 이 사람인이 아니라 이 아들자 형태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건문과 소전에서도 이 말씀응과 사람인의 이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전자형은 이 사람인 형태라기보다는 좀 어진 사람인에 좀 가깝게 표현되고 있기도 하죠. 자형은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두 사람이 서로 힘을 겨루는 것으로도 해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형은 이 설립자와 이 맏형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서로 앞서기 위해서 두 사람이 서로 힘을 겨루는 모습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툴 경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도 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양에는 이 갑작스럽다, 성하다, 높다는 뜻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툴경이 뜻하는 바는 이 다투다, 겨루다, 뒤쫓다 또는 이 나란하다, 굳세다, 갑작스럽다, 성하다, 높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촌엄시경, 즉 한자되는 옥구수를 소중히 여기지 말고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조 시대 동진의 유명한 시인 도연명도 시간의 소중함을 시로 읊었습니다. 성년 불중래, 이 왕성한 젊은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일일 난제신, 이 하루에 새벽은 두 번 오기 힘드니 급시 당면요, 이 시기가 되면 마땅히 열심히 살아야 한다. 세월 부대인,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기 힘드나니 이 젊은 날 매 시간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식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